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1부 젊은 칼들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제3장 장창 갑자기 어두운 방 저편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우습지? 나는 상대의 웃음소리에 모욕감을 느끼며 물었다. 친구도 못 알아보는 자네가 우습지 달리 뭐가 우습겠나? 남자가 귀에 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거칠고 굵어지긴 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간홍? 나는 꿈이라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남자에게 물었다. 그래, 나다, 간홍. 자객이 아니라 간홍 헌화님이시다. 남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남자를 바라보았다. 날렵한 몸매, 갸름한 얼굴까지. 다시 보니 그 남자는 간홍이 틀림없었다. 요서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어눌한 말투로 간홍에게 물었다. 자네 말이야. 오환족이 반란을 일으킨 걸 하늘에 감사해야 할 거야. 그 덕에 내가 탁현에서 가까운 광양에서 지냈던 거니까 말이야. 가동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한 후 다시 한번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간홍은 유주의 병영에 군마를 납품하는 거대한 상단에서 무부로 일해왔었다. 오환족이 반란을 일으켜 북방의 정세가 혼돈에 빠져들자 유목민들로부터 말을 사들일 수 없게 된 간홍의 상단도 요소에서 철수해 광양군으로 거점을 옮긴 모양이었다. 적기단 놈들이 누상촌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광양의 협객들 사이에서 은밀히 돌고 있더군. 우리 마을에서 재물을 털어다가 광양의 토우들한테 팔 생각이더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광양에서 여기까지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길이다. 나는 유쾌하게 떠드는 간홍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간홍은 거칠고 사나운 북방 유목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겪어왔던 노련한 전사였다. 누상초는 이제 지휘관의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얻게 되었다. 나는 지휘관의 자리를 간홍에게 넘겨주고 다시 부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을 굳히고 나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없이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그나저나 적기단 놈들이 마을을 감시하고 있을 텐데 자네는 어디로 들어왔나? 나는 간홍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에 적기단의 동향에 대해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우리는 냇가 여울목을 건너서 서쪽 문으로 들어왔네. 모래사장의 비정놈들이 10명쯤 매복해 있길래 모조리 쓸어버렸지. 우리 쪽 피해는 전혀 없었고. 우리라고?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잠시 멍하게 간홍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간홍, 자네 혼자 온 게 아니군. 나까지 포함해서 17명 데려왔다. 간홍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간홍의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온 몸으로 퍼졌다. 어쩌면 우리는 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의 손에 적의 별동대를 상대할 기병대가 쥐어진 것이다. 희망이 갑작스레 솟구쳐 올라 나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살아서 도망친 놈들은 없나? 자네들이 온 걸 알고 있는 자들은? 나는 다그치듯 물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잠을 재워뒀지. 놈들은 우리가 온 걸 꿈에도 모를 거다. 현덕. 잘했군. 정말 잘했어. 나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는 간홍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려던 생각을 고쳐먹었다. 간홍에게는 지휘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길 생각이었다. 간홍, 자네가 꼭 맡아줘야 할 일이 있네. 나는 간홍에게 내가 세워둔 방책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간홍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우리는 영차를 떠나 각자의 일을 시작했다. 나는 종숙부의 말을 타고 동쪽 문 앞으로 갔다. 나는 적의 기병대로부터 우리의 측면을 보호해줄 임시의 방벽을 건설하는 일에 착수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끌고 온 수레들을 동쪽 문의 좌우에 길게 늘어 세우도록 했다. 수레와 수레는 밧줄로 연결하고 수레 위에는 집단을 높이 쌓아 올렸다. 새로 만든 방벽은 적의 화공 한 번에도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조악했지만 적들도 누상촌 안에 쌓여있는 갓 수확한 밀들이 잿더미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방벽을 만드는 동안 자경 단원들도 대여섯 명씩 무리를 지어 동쪽 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약속했던 시각이 지난 후 숫자를 세어보니 100여 명 정도가 소집에 응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원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이긴 했으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인원이었다. 인원 점검을 마친 나는 단원들을 이끌고 새로이 만들어진 2개의 방벽 사이로 들어갔다. 수레와 밀짚으로 급조된 방벽은 폭이 40보, 길이는 100보가량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측면이나 배후를 타격당할 걱정 없이 오로지 정면에서 오는 적들만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단원들을 병종에 따라 나눈 후 사멸 횡대로 배치했다. 첫 번째 열에는 방패병을 세웠고 2번째 열에는 창병을, 마지막 열에는 쇠뇌를 든 노궁수를 세웠다. 병력 배치를 끝마친 나는 문지기에게 동쪽 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지시했다.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면 공포에 질린 단원들이 문 앞으로 몰려가 자기 손으로 문을 부수고 전장을 탈출하려 시도할지도 몰랐다. 나는 훈련되지 않은 군대에게 배수진을 강요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았다. 배수진은 오직 전투로 단련된 강병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법이라는 것이 나의 스승이신 노식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단원들에게 내가 구상해둔 계책에 대해 설명한 후 그 자리에서 몇 차례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끝나자 나는 단원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가며 적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단원들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게 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노래를 부르게 될지도 몰랐다. 적들은 밤이 깊어진 후에야 올 것이었다. 적들은 자정 무렵에 왔다. 텅 빈 들판 저 너머에서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단원들의 노랫소리가 뚝 끊어졌다. 일순간의 날카로운 정적이 단원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망대에 있는 파수꾼에게 수신호를 보내 북을 치게 했다. 그것은 들판 너머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을 간홍의 기병대에게 보내는 나의 신호였다. 적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놈들은 원거리에서 화살을 날려 아군 병력을 소모시키지 않았고 수레로 만든 방벽을 파괴해서 우리들의 측면을 타격하려 하지 않았다. 놈들은 우리에게 곧장 달려왔다. 놈들은 단 한 번의 과감한 기병 돌격으로 우리 진영을 붕괴시킬 작정이었다. 그것은 좋은 징조였다. 나의 예상대로 적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었고 내가 설치해둔 덫을 향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나는 호각을 짧게 3번 불었다. 단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리자 나는 칼을 뽑아들고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조준! 마지막 열에 서 있던 노궁수들이 쇠뇌를 들어 올렸다. 1열과 2열에 서 있던 방패병과 창병들은 일제 무릎을 꿇어 몸을 낮추었다. 기다려! 나는 소리쳤다. 적의 기병들이 방벽 사이의 공간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놈들은 한 손으로는 고삐를 쥐고 다른 손에는 초승달처럼 구부러진 월도를 치켜들고 있었다. 놈들은 순식간에 다가왔다. 이제 놈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다. 사격! 나는 명령했다. 30발의 화살이 일제히 공기를 가르며 적들을 향해 날아갔다. 5-6명의 비적들이 화살을 맞아 낙마했다. 순식간에 동료 몇 명을 잃긴 했지만 적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놈들은 멈추지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창병 준비! 나는 창병들에게 명령했다. 창병들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창을 바닥에 닿을 듯이 낮춰 잡았다.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은 어른 키의 2배가 넘는 길이의 장창이었다. 기다려! 나는 쇄도에 오는 적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들이 코앞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장창으로 기병을 제압하는 전술을 노식 스승님에게서 배웠다. 거대한 말이 육박해올 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장졸들만이 이 전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스승님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덮쳐오는 적을 기다렸다. 창병들은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자신과 적 사이를 가로막아주고 있는 방패병의 존재가 창병들의 두려운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적들이 방패병의 코앞까지 근접했을 때 나는 명령을 내렸다. 공격! 낮게 깔려있던 창병들의 장창이 달려드는 말들의 가슴팍을 노리며 일제히 들어 올려졌다. 질주하던 적의 말들은 갑자기 솟아오른 창들의 숲을 피하지 못하고 창 위로 몸을 내던졌다. 가슴에 장창이 박힌 말들의 육중한 몸이 단원들을 덮쳤다.
창병들이 창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온몸으로 견뎌냈고 창병들의 뒤에 서 있던 노궁수들은 창의 자루 끝을 힘껏 밟아 창이 밀리지 않도록 버텼다. 질주하던 제1파가 장창에 가로막혀 갑작스레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제2파와 제3파의 말들이 달리던 기세 그대로 제1파의 말들과 충돌했다. 말들이 울부짖으며 마구 날뛰었고 말 위에 앉아있던 비적들은 낙마해서 바닥에 떨어졌다. 해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함성을 내질렀다. 승리의 쾌감이 등줄기를 핥히고 지나갔다. 이제 동쪽 문 앞의 개활지는 쓰러진 말과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제 그곳에서는 말을 병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적들은 말에서 내려와 보병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재빨리 적들의 진영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전위대의 후미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적기단의 본대는 잠시 동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적들의 당혹감과 망설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잠시 동안 적들이 약탈을 단념하고 마을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적들은 마을을 포기하지 않았다. 적들은 말을 버리고 신속하게 보병으로 전환했다. 적들이 일제히 말에서 뛰어내려 방벽 입구에 집결하고 나자 거대한 말을 탄 건장한 사내가 대열의 뒤에서 나타나 앞으로 나왔다. 대열 앞에 우뚝 멈춰선 사내는 건너편에 서 있는 우리를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것이 적기로구나. 나는 사내가 탄 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적기란 주나라 모강의 8준마 중 한 마리의 이름이었다. 적의 수계는 자신이 타는 말에 천자가 타던 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다. 나는 적기에 올라탄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의 갑옷을 보고서 내가 지휘관임을 눈치챈 듯 사내 또한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수괴의 섬뜩한 시선이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의 눈빛처럼 나를 핥고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사내의 눈빛을 감당했다. 수괴의 눈을 바라보는 동안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침내 수괴는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들인 뒤 손에 든 채찍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이제 적들은 올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개활지와 방벽을 버리고 물러나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했다. 나는 호각을 크게 3번 불고 난 다음 단원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단원들은 일제히 등을 돌려서 동쪽 문을 향해 달렸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문의 안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휘황한 불빛 속으로 온몸을 던져 넣었다. 모든 단원들이 진입을 끝낸 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개활지를 건너오는 비적들의 함성 소리는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의 귓전을 흉폭하게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